스타일의 완성은 얼굴이다. 스타일의 완성은 체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이라고. 그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같은 옷이라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표정이 결국은 내 인상이 되고 내 얼굴이 되고 나의 전체적인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행동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와이 데저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면의 매력을 외면으로 디자인해드리는 이미지 코치 소울뷰티 디자인 대표 김주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옷 잘 입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 좋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감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감각은요, 또 마찬가지로 트렌드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좋아 보이는 스타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트렌드의 흐름에도 관심이 있고 나 자신에게도 관심이 있고 타인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을 내 스타일에 어떻게 잘 표현할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도하고 많은 또 경험을 가지고 최적의 모습을 찾아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이 스타일을 즐기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의 그런 블랙 목티에 청바지를 입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약간 이런 심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어떤 그 패션 앱에서 남성분들에게 추천하는 앱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실패하지 않는 옷차림, 그리고 여자들이 싫어하지 않는 스타일, 이렇게 입으면 싫어하진 않아요,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그냥 못 입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촌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옷을 잘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하고 자기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무난하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다든지 감각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 분들은 새로운 시도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연예인 중에서 굉장히 옷 잘 입는 연예인들이 많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분 중에 박경림 씨가 있어요. 이제 박경림 씨가 그 영화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되시면서부터 그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박경림 씨의 철저한 자기 분석과 철저한 준비,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스타일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분위기라든지 그 배우들과의 나누는 그 대화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 옷차림에 녹여졌다라는 것이 그 스타일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 있게 보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신 것 같고요. 자신의 모습으로 굉장히 이제 매력을 좀 어필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차용할 수 있겠죠. 나도 옷을 잘 입고 싶다면 나를 분석하고 나의 컨셉을 내가 정하고 그 컨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연구해보자,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습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 스타일을 망가뜨리는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온다고 하죠. 굳은 표정, 그리고 이렇게 잔뜩 움츠려진 자세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멋진 명품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망가뜨리는 습관은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이기도 하거든요. 좋은 모습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모습을 인지하자. 그런 습관으로 내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내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네, 내 눈이 지금 힘이 있는지 아니면 풀려 있는지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죠. 네,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내 모습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표정이 결국은 내 인상이 되고 내 얼굴이 되고 나의 전체적인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행동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망가뜨리는 습관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내 모습을 인식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망가지기 쉽습니다. 네, 먹는 것도 그렇고요. 네, 제가 또 이제 스타일 관리를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이 식습관이거든요. 약간 농담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타일의 완성은 얼굴이다. 스타일의 완성은 체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이라고. 그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같은 옷이라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저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그 식습관 수업을 지금 4년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스타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갑자기 살이 확 찌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전에 스타일을 바꿨는데 그 옷을 못 입으시는 거예요. 스타일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내 스타일 지금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수업을 개설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식습관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먹는 게 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먹는 음식을 정말 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 피부가 된다. 이 음식이 내 몸의 구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제 먹는 거를 함부로 고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먹는 음식들이 내 체형이 되기도 하고요. 저한테 이제 스타일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꾸안꾸가 좋아요. 저는 막 화려한 거보다는요, 어딘지 모르게 세련돼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추구하시는 그런 옷차림을 보면요, 굉장히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편한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편하게 입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꾸안꾸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꾸안꾸는요,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스타일링입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잘 입은 것처럼 보이는 연예인 스타일, 이게 정말 꾸안꾸의 정석이다 하는 그런 연예인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모든 것들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워 보이는 메이크업, 자연스러워 보이는 헤어스타일링, 하지만 막 샵에서 받고 나온 헤어스타일이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1시간 정도 공을 들여서 한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이 옷깃이라든지 소매 이런 연출이라든지, 그리고 무심코 한 것 같은 벨트라든지, 그리고 그냥 툭 걸쳐 신은 것 같은 양말, 구두, 이런 모든 것들의 조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우러졌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해서 계산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꾸안꾸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은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세련된 감각에서 철저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촌스럽지만 않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기왕이면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연출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방송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갈 때 제가 정말 전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 방송 강의에서 전문가처럼 보이고 좀 지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 스타일을 여러 벌을 준비를 해서 입어보고 어떤 모습이 좀 좋아 보일까를 연출을 계산을 해서 입고 나갔는데, 그때 그 아나운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스타일이 완전 꾸안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옷장 문을 딱 열었는데 모든 옷이 언제 입어도 좋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어떤 옷을 입어도 그런 실패가 없는 그런 옷들로만 내 옷장이 채워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뿌듯하겠죠. 그리고 좀 즐겁지 않을까요?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아 라는 확신의 옷장. 저는 감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런 옷장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그 노력을 해왔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떤 옷을 꺼내 입어도 스타일링이 가능한 그런 옷으로 구성된 옷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옷장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옷장을 비워라, 그리고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라 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계신데 실제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워서, 언젠가 입을까봐, 마음에 들어서 사기는 했는데 선뜻 입을 일이 생기지 않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옷을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그 옷장 문을 활짝 열고 그 옷들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타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옷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내가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옷들을 한번 날을 잡고 전신 거울 앞에서 입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과연 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옷을 입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옷들이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 세팅을 해서 갖춰서 한번 내 옷들로만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내가 이 옷을 입은 사람을 과연 좋아할 수 있을까? 마음에 들까? 내가 마음에 드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에게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나에게 한번 기준을 맞춰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옷이 있잖아요. 청소할 때 입는 옷,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입는 옷, 이런 용도로 버리지 않는 옷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옷들은 과감하게 모두 정리를 해라.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집 앞에 나갈 때 입는 옷,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잠옷 대신 입는 옷, 이런 옷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거예요. 그 옷들만 비우셔도 옷장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언제 나가도 괜찮은 옷들만 남기세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옷장에서 나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하죠. 옷장에 없는 옷은 내 스타일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옷장을 열어보시고 내가 딱 집은 그 옷이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옷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옷장을 열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에게 말을 걸었으면 좋을까?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컨셉을 가진 사람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 옷장이 어떤 옷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가, 시각화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드로브라고도 하거든요. 그 워드로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싶은지를 철저하게 계획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옷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컨셉으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옷들은 어떤 옷들일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그리고 패션앱, 이런 곳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스타일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옷차림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내 옷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떤 옷이 필요한지를 좀 계획을 해보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에 필요한 옷들로 채우는 그런 옷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고객분들을 모시고 쇼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지 코칭을 하면서 퍼스널 쇼핑, 스타일링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네킹이 입은 옷에 탐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 마네킹과 체형이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마네킹은 퍼스널 컬러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컬러의 조합이 나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컬러 조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퍼스널 컬러와 체형을 무시한 그냥 마네킹에게 입혀서 좋아 보이는 연출은 나와는 굉장히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네킹 벗기기를 하고 싶은 그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 저렇게 입으면 못 입는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입는 것이 나의 어떤 패션 센스를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오히려 겪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만 습관을 길러 오다 보면은 계속 나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체형이 어떤지,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가 어떤 건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옷을 잘 입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 이 현재의 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트렌드를 내 체형과 퍼스널 컬러를 입혀서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지를 계획해 보는 것. 네,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합해서 나의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네킹 벗기지 마시고 내가 마네킹이다 생각하고 나에게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인상도 달라지고 그리고 옷차림에도 또 영향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이 모습에서 만약에 훨씬 더 짧은 숏컷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머리가 없는 딱 붙어있는 숏컷. 그러면 훨씬 더 전문성이 느껴지거나 좀 카리스마? 네, 이런 느낌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한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의 기장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결정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또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컨셉의 스타일을 연출하고자 하는가? 그 스타일에 적합한 헤어스타일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스타일이 단발인지 긴 머리인지 아니면 숏컷인지 거기에서부터 또 결정을 해보는 거죠. 그 헤어스타일의 기장, 그리고 앞머리의 유무, 그리고 컬러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그 스타일의 컨셉에 좀 더 어울린다라고 판단이 되는 헤어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헤어스타일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를 결정을 하시고 그 헤어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변화를 원하신다면 미용실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분과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 컨셉이 이런 건데 요 정도의 느낌으로 연출을 하려면 지금 내 얼굴형을 고려했을 때 어떤 쉐입이 어울릴까요? 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저한테 어울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컨셉 그리고 나의 분위기를 내가 먼저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헤어스타일이 결정되고 나서는 연출하는 노력은 이제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연출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많은 여성분들이 저는 연출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관리가 편한 스타일로 해주세요.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세련된 헤어스타일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 연출법을 좀 익혀보시고 그날의 컨셉에 맞는 연출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체형 분류법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내 몸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좀 떨어져서 바로 앞에 서지 마시고 좀 떨어져서 내 모습이 제 체형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내 체형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전체적인 체형의 쉐입에서 내 어깨가 넓은지 좁은지 그리고 내 허리선이 이 어깨선보다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이 정도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굴곡이 없는 체형인지 아니면 좀 굴곡이 있는 체형인지 그리고 하체에 살이 몰려있는 체형인지 아니면 상체에 살이 몰려있는 체형인지 이 정도만 판단을 하셔도 체형 분류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약간 내가 다리가 좀 길어 보이면 좋겠구나 라든지 아니면 적정하구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내가 보완하고 싶은 체형을 발견을 먼저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상체에 좀 볼륨이 큰 상체에 좀 살이 몰려있는 목이 좀 짧은 체형이다 라고 하시면 목선은 반드시
반드시 파줘야 됩니다. 라운드 넥보다는 카라가 있거나 목선이 드러난 그런 상의를 고르시고, 또 팽창색이라고 하죠. 너무 지나치게 밝은 컬러라든지 아니면 부피감이 큰 그런 상의를 입으시면 상체에 살이 많은 분들은 더 부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너는 밝게 입더라도 아우터는 다운된 컬러로 눌러주시는 거, 그리고 부피감이 적은 옷으로 최대한 이 볼륨을 줄여서 연출을 해주시면 이 체형이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굴곡이 없는 체형이라면 이 허리 라인이 옷 자체에 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시각적으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면서 허리선이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 하체에 살이 많은 체형, 한국 여성 중에 굉장히 많은 체형이에요. 하체에 좀 살이 몰려있는 분들의 경우는 상체에 살이 많은 분들과는 반대로 옷을 입어주시면 됩니다. 상체로 시선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쪽에 좀 밝은 컬러로 입어주시고, 어깨 라인이 잡혀있는 것을 입는 게 체형이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어깨가 좁은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의는 어두운 색으로 눌러주시면 그 하체에 살이 많은 것이 좀 부각이 덜 되겠죠.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컬러를 입히고 어떤 디자인을 연출할 것인지를 좀 계산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옷을 잘 입는 사람,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요? 거리를 가다 보면 백발의 할아버지신데 이 스타일이 너무 멋지셔서 뒤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스타일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입으셨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잘 갖춰서 입은 어떤 노신사를 봤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서 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또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 사람은 정말 자기를 잘 아는구나, 자신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굉장히 그 성숙미가 이 스타일에서도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시도를 과감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스타일의 연출을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해서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은 절대 단순하게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걸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시도를 해보시고 자신의 모습을 연구하고 내 자신의 체형을 연구하고 다양한 노력들, 다양한 스타일의 시도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컨셉을 적재, 적소에, 적시에 맞춰서 해보는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다움 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나로 표현하는 그 모든 경험치에서 우러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나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타일의 변화를 꿈꾸면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의 그 인생을 제가 좀 지켜보는 경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정체성을 찾고 스타일로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내는 것에 성공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직업 가지시게 됐고요. 그리고 솔로이셨던 분들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커리어적으로 좀 인정을 받지 못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이 스타일에서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을 찾고 난 이후부터는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셔서 또 승진을 하시고 또 이후에 또 창업을 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살고 계신 그런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강사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3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책을 출간을 하시고 활동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처음 딱 그분을 봤을 때의 인상은 굉장히 순박하다, 귀엽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컨텐츠랑은 좀 괴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의 변화를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감각적이고 지적이고 스마트하고 정말 이분의 모습만 봐도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을 정도의 이제 그런 모습으로 스타일을 변화를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후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강의 의뢰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바로 여자친구 생기셨고요. 네, 제가 이제 한 분의 예를 들었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스타일 변화를 꿈꾸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스타일의 변화는요.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살고 싶은가 그런 방향이 있으시잖아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이 도구가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나의 모습에서부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또 고민해 보시고 또 즐겁게 시도해 보시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